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검은 월요일과 우울한 화요일을 지나서 수요일인 오늘은 시장에 빛이 조금씩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특히 종목별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군,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있는데 시장 빠질 때 같이 무너졌었던, 그리고 기간 조정을 나타냈었던 이를테면 5G, 부품, 소재 관련주가 동반해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와 종목별 흐름이 최근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일단 악재가 터져도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를 계속 사모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6월 18일 이후에 딱 한 번 빼고 러브콜 계속 보냈고요. 연초 대비했을 때는 4조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부터 좀 잘 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종목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놓친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 1023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나눔미디어그룹 김태혁 전문가, 월스트리트 코리아 이슬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시장의 양봉, 강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이슬이 전문가님. 네, 일단 오전장은 그동안 이제 글로벌 악재에 따른 지수 악화로 낙폭과대가 많이 되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대표주들인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 동국 RNS 같은 종목 위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뭐 어떤 애플 악재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주요 유럽 증시도 이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 구조조정 여파 속에서 일제히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 2% 넘게 급락을 했었던 코스피 지수는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한 추세이고요. 일단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 경제 보고 지속적인 이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다, 뭐 이런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증시로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계속 기대감이 이제 약화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한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악재가 해소가 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가 2000 정도는 정확히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김태혁 전문가님,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자, 어제부터 외국인 수급이 살짝 들어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에 의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 낙폭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반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크게 올라가게 되면서 코스피 또한 상승 압력을 더 받을 수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5G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면서 올라갔는데, 사실 5G 종목들이 크게 올라갔을 때 당시에 환율 자체가 크게 상승하고 있었을 때 5G 종목이 올라갔었고, 오늘 또한 환율이 소폭 상승한 흐름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5G 이제 OE솔루션이라든지 KMW 등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만들고 한 번 더 큰 파동을 내주는 모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환율에 대한 부분. 현재 1180원 부근에 있고요. 1180원 부근에서 88원 이후에 또 올라가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이 확 반등하기엔 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80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저항을 받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1150원 내지 60원 부근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은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수급이 퍼지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오히려 하방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지하는지 여부 보고 이제 신규 종목 진입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현금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이십니다. 오늘 환율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 잡네요. 달러당 원화 가격이 1,181원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환율 체크하시면서 수급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 반등의 연속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꾸준히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1시의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이름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동국 RNS 볼까요? 시장에 워낙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일본 수출 규제 카드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아직 뚜렷한 실체는 없습니다만 과연 어떤 기업을 엮을 수 있을까? 일종의 스토리,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면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오늘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바로 동국 RNS입니다. 이 반도체 패키징 방열 소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특히 일본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스토리로 급등세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테마가 오늘 동반해서 오릅니다.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등등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종목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관련 기업이죠. DENT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거는 또 어떤 것에 엮여 있냐면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국책 사업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본 내에서도 언론이 보도하고 있기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카드 이후에 어떤 거 꺼내들 수 있을까? 기계 공작 관련 그리고 탄소 섬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스토리로 엮여서 어제 상한가로 마친 바 있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 양상을 전개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 그 강세가 약간씩 둔화되고 있는 현재 구간이거든요. 이것도 잠시 뒤에 포인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미스터블루입니다. 에오스레드가 제대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용 함께 보실까요?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이제 게임 회사인데 이번에 신작 게임이 에오스레드입니다. 한 달 만에 사전 예약자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제 오는 17일부터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흐름도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52주 신고가 오늘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업도 탄탄하다라는 호평이 나오고 있죠. 미스터블루의 본업이 웹툰인데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성장세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증권사 호평도 같이 들려옵니다. 미스터블루까지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들여다보셨습니다. 동국 RNS의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김태혁 전문가님, 이거 많이 오르긴 했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사실 테마주에 대해서 잠깐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테마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안 좋은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서야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 하기엔 정말 좋은 종목들이다.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이후에 나온 종목들 특히나 이제 후발주자들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한 종목이 동국 RNS입니다. 그냥 이제 점상으로 해서 확실하게 크게 가버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2015년도에 국책과제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지금 현재서야 이제 부각이 돼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7월 달 흐름 보게 되시면 오히려 박스권, 오히려 매물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목균형표 상단을 확실하게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서 돌파하는 흐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20 그리고 40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볼린저 밴드 이제 보조지표를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힘을 강하게 받은 흐름까지 보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대응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사실 점상 갔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률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큰 상승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시장 반등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퍼지게 되고 이전에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흐름을 깨면서 내려가는 흐름이다. 특히나 지금 제일 처음에 부각되던 종목들이 동진세미케입니다. 이 동진세미케마저 흐름이 꺾이고 있는 시점이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수급이 퍼지게 되면서 시장이 반등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다만 이제 이렇게 처음 이래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목표가 3,600원 부근 잡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진입하지 마시고 이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주기가 꽤 짧게 나타나고 있죠. 관련주의 흐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종목들이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특히 이 종목은 보유자의 관점에서 제한적인 상승률이 남아있다 의견 챙겨드렸습니다. 이어서 D&T 보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어제 굉장히 강했고 오늘은 좀 탄력도가 둔화됩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단기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D&T는 본래 LCD 장비 이제 제조업체이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국책과제로 공작기계 탄소 섬유도 개발하겠다. 이 사업 또한 이제 계속 추진 중인 상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측 일본 불매운동에 따른 일본 측에서도 경제보복 강화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이제 탄소 섬유까지 규제를 하겠다. 이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실적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서 연일 지금 글로벌 이슈적인 어떤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 생각에는 주식시장에서 테마는 언제나 순환매가 되듯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이슈 또한 당분간만 지속될 뿐이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섬유 규제 수혜주에 앞서서 반도체 수출 규제로 반사이익 수혜를 받았던 종목군들도 지금 3일 정도 상승하듯 보이더니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기업의 내부적인 가치나 어떠한 그런 모멘텀으로서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글로벌 이슈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사실 좀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약 2017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조정 구간을 주고 있다가 이번 달에 막 급등한 모습인데요. 조정을 워낙 큰 폭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바닥이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 내부 가치만 놓고 보자면은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조금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가 죽진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5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신규 매수는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실적 모멘텀에 대한 어떠한 부재,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이제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만 기술적 반등으로 3,5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실체 없는 테마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기술적인 접근 영역이다라는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징주에 대한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고요. 이젠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그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